우리 저번 시간에 인권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인권 침해란 어떤 것들을 말하고, 그래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볼 거예요. 네, 먼저 우리가 옛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들이나 또 국가에서 여러 단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인권 신장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옛 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이 사람 이름에는 동그라미, 한 일에는 네모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균이란 분이 뭐를 적었죠? 홍길동전을 적었죠. 홍길동전은 신분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당시의 사회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한다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었죠. 이런 책을 통해 그거를 읽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뀔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방정환 선생님이 계세요.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는 뭘 한다고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시죠? 그냥 어른들을 따라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어린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봤고요. 꿈과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셨고요. 어린이날은 그냥 기념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그런 인권 신장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느냐? 다른 나라 분들을 알아볼 건데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아시나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대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이분은 흑인의 인권을 신장하고자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는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더 관심 있는 분야는 자기가 좀 위인전 같은 거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런 위대한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어떤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인권상 수상 후보자를 선정해서 추천서를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제도를 알아볼 거예요. 그럼 옛날 제도를 알아서 뭐 하겠느냐? 좋은 제도는 지금도 우리가 배워서 쓸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었냐면 격쟁이란 게 있었어요. 무슨 싸움 같은 것 같은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의 행차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대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임금님이 가시다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가 하고 들어주시는 거죠.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높은 사람들은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그런 억울하고 이런 것들을 상소에 적기가 힘들었겠잖아요. 그래서 무슨 제도? 신문고 제도. 여기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언제도가 있거든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신분에 관계없이 문서에 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때요? 우리 신문고 제도 있거든요. 옛날에 좋은 그 제도를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옛날에도 어떤 재판을 했을 때 좀 억울한 사람이 있겠잖아요. 이거 몇 번까지? 3번까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3번의 재판. 지금은 3심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런 3번의 재판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인권 침해된 사례를 알아보겠고요. 이렇게 알아보겠고, 그리고 이제 또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어때요? 먼저 우리가 인권이 뭔지, 그리고 이런 것도 인권 침해다라고 인권 개선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런 많은 개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하고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민단체들이 놀이터를 좀 위험한 놀이터를 안전한 놀이터로, 즐거운 놀이터로 바꾸는 이런 활동을 하였대요. 이것도 어때요? 여러분들의 놀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그런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방법이었겠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인권 교육 활동을 해 나가야겠죠? 학교나 또 이런 통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 있죠? 편견 없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노력하는 이런 교육 활동도 인권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장애인 공공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진 않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이 있겠죠. 우리 엘리베이터 보면 이런 점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저소득층들은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실업수당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노인들은 좀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공짜로 병원에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프거나 그런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래도 그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은 없애야겠잖아요. 인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중 어디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강압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인권 침해 사항이 생기면 여기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조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 사이트에다가 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활에서 실천해 볼 것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인권표 만들기, 포스터 그리기, 그 다음에 인권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인권 사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그런 곳에다가 이런 인권 개선 편지 쓰기라던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존중하는 말 사용할 수 하는 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요. 진짜 이렇게 실천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단원도 재미있겠죠? 하지만 재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우리 서로 그 인권들을 존중해주고 서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